안녕하세요. HLB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해서 여기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10일에 더벨 유료 페이지엔 공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전체 공개는 7월 13일 오늘 됐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을 좀 이른 시기에 임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인력 교류를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엘리바로 HLB 임직원을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는 회사 사람들은 재무, 회계 쪽에 재무는 임원, 회계는 부장급이 한 명씩 갑니다. 그래서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 재무, 회계 임직원을 보냈다는 것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측해보건대 지금 유무상증자를 해서 HLB로부터 엘리바로 한 2천억 원이 돈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임원들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마도 임상 통계 자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것들을 좀 소통을 잘 하려고 보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파견이니까 7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요. NDA 등 가시적 임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파견을 할지 아니면은 HLB 퇴사 후 엘리바 재입사 형태로 파견을 간접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엘리바에 한 명만 비상근 이사로 겸하면서 교류 중이라는데 2명이 넘어가면은 총 HLB로 에서부터 엘리바로 3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바는 미국 법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최대주주 반대매매 사례를 한번 같이 보면서 HLB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최대주주 반대매매 나갔던 종목들은 상장 폐지된 게 많아요. 근데 범행 근영은 지금 현재 최근 신고가를 치면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1,100억 원인데 이전 2011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볼 건데요. 주가가 일단은 뭔가 굉장히 우하향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11년 이제 8월달, 9월달쯤인데요. 2011년 9월 30일에 담보권 실행 처분 및 계약사항 변경이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보고자는 베리티비티이고요. 이 최대주주입니다. 보유 비율이 46%에서 44%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9월 23일에 장내 매도가 된 건데요. 담보 처분으로 20만 주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주가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9월 22일이 여기고요. 신저가를 지금 치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담보가 버티지 못하고 23일에 반대 매매가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반등을 조금 하고 10월 19일 이쯤에 또 공시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계약사항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 변동 내용. 이제 계약을 좀 보면은 대략적으로 베리티비티가 지금 주식 담보대출 한 것만 해도 1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170만 주가 있는데 과연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얼마일까? 2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도 3분의 2 정도가 지금 주식담보대출 계약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수량이 잡혀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주가가 흔들려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반대매매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10월 20일 날 또 장내매도 담보권 실행 또 나왔죠. 베리티비티. 이번에는 4%가 줄었습니다. 세부 변동 내용을 보면은 장내매도로 50만 주가 나왔습니다. 담보 처분으로 또 나왔고요. 이렇게 되니까 베리티비티 주권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만 해도 240만 주였는데 벌써 190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시에 계약사항 변경이 나와 있는데요. 계약을 보면은 제1이상호 저축은행 이 88만 7천 이렇게 있었는데 담보 해지가 되었습니다. 담보권 실행 상환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주식을 담보대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하락을 해서 흔들려도 이렇게 담보권 실행이 바로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권이 실행되니까 또 이제 공시 같은 게 나왔는데 아까 있던 제1저축은행이 이렇게 주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해서 주식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담보권을 실행해서 주식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96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0월 20일에 50만 9천 아까 봤던 그 수량이 장내 매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수량이 45만 8천 주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 주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수량은 그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담보권이 실행이 되면서 저축은행이 그 주식을 받았고 일부는 장내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수량이 4%가 되고요. 그 전에는 없었죠. 사채권자였는데 주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팔았고요. 절반은.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쭉쭉쭉 됐는데 10월 20일에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관련 매매 거래 정지가 나왔는데요. 내용은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렇게 됐고, 자, 여기까지가 아까 봤던 뉴스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만 주가 장내 매도가 됐던 것은 담보권이 실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도 험난한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데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동조항까지 내려가고 거래 정지가 또 당했는데, 이때 내용을 뭐냐면 회상 절차 부결 직전이라고 했었는데요. 채권단 회의에서 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6월 12일에 나왔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었는데요. 2012년 6월 8일에 이 회생 담보권 자조, 여기서 이제 찬성이 15%, 회생 채권자 조의 47%, 이거 합치면은 60%를 넘기는 해도 요거 각각이 60% 넘어야 되고요. 이것도 75%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공시가 당일에 또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왔고요. 거래가 이제 마지막으로 된 건 6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또 장내 매도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공시가 이제 알려진 거는 6월 11일이고 실제 변동일은 7일입니다. 이때도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됨 해서 이번에는 80만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90만 주 중에 이제 100만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공시고 이게 40%에서 이제 3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내 매도 및 계약상황 변경인데, 여기 80만 주 아까 봤던 게 장내 매도 됐다는,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아까 많았던 그 저축은행들 다 없어졌죠. 다 이제 반대매매 나가고 뭐 되고 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왔던 거는 이제 신한증권이 담보권 실행 해지로 6월 7일 날 했다는 거고요. 81만 주, 이게 지금 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담보권이 실행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내용, 신한금융투자도 공시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걸 보면은 이게 0이죠. 이거 왜 0일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받자마자 그냥 팔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 6일 날 담보 주식 처분권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주가 추가가 됐고요. 이거를 6월 7일 날 장내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건지자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보고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범양 건영을 대주주인 베리티비티가 담보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희망금융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당사로부터 받은 대출 채권이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베리티비티의 회생 폐지 결정, 그래서 6월 6일 날에 처분권을 획득했습니다. 아까 봤던 공시대로 6월 6일 날 받았고, 이제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최초 발생한 다음에 6월 7일 그 다음 날에 주식을 전부 다 그냥 장내 매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는 대량 보유 변동에 대한 추가 보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신한금융이 판 날짜는 6월 7일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했는데 급등을 한번 해가지고 올라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거래되고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 매매로 하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하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튀어 올라왔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일 장 종료 후에 회생 절차가 채권단 회의에서 부결됐다는 공시가 나왔고 바로 거래 정지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뭐 의혹이 있는데 뭐냐면은 범양 건영의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인데, 이거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직전에 주식 전량 처분한 것은 내부 정보 활용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신한금융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냥 이제 처분 가능한 시점 첫날에 매각한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 전에 담보권 행사가 있었던 것은 주거래 채권은행이니까 아마도 이러기 전에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범양건영은 여기서 거래 정지가 당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긴 하죠. 한 2년 뒤에 살아납니다. 2년 뒤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월 단위로 본 건데요.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본 거고, 살아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시기에 재무가 어떻게 됐었을까? 그걸 보면은 여기서 매출액은 둘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54기는 2011년이겠고요. 이 53기는 2010년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엄청 적자일 것 같은데 실제로 영업이익은 이 작년에는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건데 당기순이익도 플러스였는데 1년 만에 그냥 마이너스가 낸 상태예요. 뭐 4년 연속 적자도 아니었고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이건 법인이거든요. 일시적 재정 상태 악화에 빠져서 재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자와 법인 간에서 서로 이제 부채를 조금 탕감을 해주던가 재조정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재기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채무가 일부 면제가 되거나 감액이 되면서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는 살아서 조금이라도 갚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